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작가 루이자 올컷의 작은 아씨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웃 간의 교제. 도대체 무슨 일이 생겼니, 조? 눈 오는 날 오후 조가 고무장화에 헌 외투를 입고 현관홀을 퉁탕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보고 매그가 물었다. 손에는 삽과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운동했는데? 장난스러운 눈으로 조가 대답했다. 오늘 아침에 이미 2번이나 먼 산책을 하고 왔잖니. 밖은 추워. 집에서 따뜻하게 난로나 쬐고 있어. 염려 마실 것. 고양이도 아닌데 진종일 난로가에 죽치고 앉아있다니. 난 모험을 사랑해. 자, 지금부터 모험 여행으로. 매그는 난로가에서 아이반호를 읽기 위해 거실로 돌아갔다. 조는 원기왕성하게 눈 치우기를 시작했다. 해가 나면 베스가 편하게 뜰을 산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 아픈 인형들에게는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원은 로렌스가와 마치가 사이에 있어서 양가의 경계가 되고 있었다. 집 주변은 아직은 전원이나 다름없었고 숲이나 잔디밭, 넓은 정원과 한산한 산책로가 있었다. 양가의 경계에는 낮은 생울타리가 있었다. 이쪽은 목조 건물의 초라한 집이었지만 저쪽은 호화로운 석조 건물에 큰 마차고와 손질이 잘된 정원, 묵직하게 쳐진 커튼 사이로는 아름다운 실내 장식이 살짝 엿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집은 이상하게도 조용하기만 할 뿐 활기라는 것이 없었다. 노 주인과 그의 손자 외에는 별다르게 출입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상상력이 풍부한 조는 이 집이 마치 동화 속에 잠자는 성인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신비의 성에 들어가 보고 싶었고 동시에 로렌스가의 남자아이와도 사귀고 싶었다. 그쪽에서도 역시 그러고 싶지만 좋은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조는 그 파티 이래로 열심히 기회를 노려왔었으나 최근엔 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를 않아 혹시 외국에라도 가버렸는가 했었는데 어느 날 2층 창에 그의 다소 검은 듯한 얼굴이 나타났었다. 베스와 에이미가 눈싸움하는 것을 부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저 아이의 할아버지는 애들을 다룰 줄 몰라서 저렇게 혼자 가두어 두는가 보다. 내가 할아버지께 말해볼까? 이 아이디어는 조에게 용기를 주었다. 엉뚱한 짓을 하기 좋아하는 조였다. 그래서 그날 오후 조는 로렌스 할아버지가 마차로 외출하는 것을 보자 생울타리까지 열심히 눈을 치우며 저쪽을 살짝 살펴보았다. 창에는 전부 커튼이 쳐져 있고 가정부의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2층 창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가 유일한 사람의 모습이었다. 거기구나. 가엾게도 혼자서. 그래, 눈을 던져서 창을 열거든 뭔가 친절한 말을 한마디쯤 해주어야지. 한 움큼의 눈이 날아가서 창을 때리고 소녀는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고 커다란 눈이 빛나며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다. 조는 웃으며 빗자루를 쳐들고 외쳤다. 안녕하세요. 어디 아프기라도 했어요? 로리는 창을 열고 신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젠 다 나았어요. 감기에 걸려서 한 일주일쯤 꼼짝도 못했어요. 저런, 혼자서 뭘 하세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여긴 무덤처럼 따분해요. 책을 읽지 그래요? 건강에 해롭다면서 많이 읽지 못하게 해요. 그럼 누구더러 놀러 오라고 해요. 그럴 사람도 없어요. 내 친구들은 모두 장난꾸러기들이라
앓고 난 뒤에는 오히려 신경이 해로워요. 책을 읽어주거나 즐겁게 얘기를 나눌 여자친구는 없어요? 여자아이는 조용하고 간호를 좋아해요. 하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하고 알잖아요. 조는 웃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다. 정말 와주시겠어요? 로리가 기쁜 듯이 소리쳤다. 난 조용하지도 자상하지도 않아요. 하지만 엄마가 허락하시면 갈게요. 물어보고 올 테니 그 창을 닫고 조금만 기다려요. 조는 빗자루를 둘러매고 안으로 쪼르르 달려갔고 로리는 손님이 온다는 것이 기뻐 준비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곧 현관에 초인종이 울리고 미스터 로리님께란 면회 요청의 씩씩한 목소리가 들리고 사환이 눈이 둥그레져서 달려올라와 젊은 숙녀분이 방문하셨습니다. 라고 보고했다. 아, 알고 있어요. 안내해요. 미스 조니까. 로리는 조를 막기 위해 자신의 작은 객실로 갔다. 조의 뺨은 붉게 상기되었고 눈에는 친절함이 넘쳐나고 처음 방문하는 집인데도 극히 자연스러운 태도였다. 한 손에는 보자기를 덮은 쟁반을 들고 다른 한 팔로는 베스의 고양이를 3마리 안고 있었다. 이것 봐요. 배달인 역할도 겸해서. 조는 서슴없이 말했다. 엄마가 안부 전하고 내가 뭔가 도움이 되면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그는 손수 만든 흰 젤리를 보내주었어요. 베스는 자기의 새끼 고양이들이 로리를 즐겁게 할 거래요. 난 당신이 싫어할 거라고 말했지만 영 듣지를 않아요. 그러나 베스의 생각대로 고양이들은 로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3마리의 고양이 때문에 마구 웃다 보니 로리는 여느 때처럼 수줍어만 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인지 탁 터놓은 분위기가 되었다. 너무 예뻐서 먹기가 아깝다. 조가 보자기를 벗기고 젤리를 보이자 로리는 기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흰 젤리는 푸른 잎사귀와 에이미가 아끼던 제라늄의 꽃으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고 있었다.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로리에게 뭐든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해주었을 뿐이에요. 이 방 참 좋네요. 가정부들이 게을러서 제대로 정돈을 안 해요. 난 이분이면 완전히 달라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조는 시원스럽게 이것저것 정리를 했다. 난로를 닫고 책과 꽃병의 자리를 옮기고 소파는 빛을 등으로 받도록 돌려놓고 쿠션은 팡팡 두들겨서 푹신하게 했다. 과연 조의 말 그대로였다. 웃고 얘기하면서 조는 가구들을 바로잡아 방의 분위기를 바꾸어 버렸다. 로리는 감탄한 나머지 말도 못했다. 조가 소파로 손짓하자 만족스러운 한숨을 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했다. 어쩌면 그렇게도 친절할까? 자,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나? 어머, 나는 병문안을 왔을 뿐이에요. 책을 읽어줄까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읽은 것들이니까 만일 괜찮으시다면 얘기나 하는 게 어떨까요? 물론 찬성이에요. 기회만 주시면 하루 종일이라도 말할 수 있어요. 베스는 나보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대요. 베스라니 장밋빛 뺨을 한 사람? 늘 집에 있고 가끔 바구니를 들고 외출하는? 네, 그 애가 베스인데 내 부하예요. 예쁜 아가씨가 매그고 곱슬머리를 한 사람이 에이미죠. 어떻게 알았어요? 로리는 얼굴을 붉혔지만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건 댁에서 서로 이름을 부를 때 듣기도 했고 또 이 방에 혼자 있을 때는 무심코 그쪽을 보기도 해요. 참으로 즐거워 보였어요. 어머니도 자상하시고 난 어머니가 안 계셔서. 로리는 입술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몸을 굽혀 난로에 불을 돋우었다. 그의 눈에 서린 고독한 빛은 조의 상냥한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실로 소박하고 착실하게 자랐기 때문에 사물을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였고 15살이 되어도 어린애처럼 순진하고 개방적이었다. 로리는 혼자인데다 앓기까지 하는데 자기는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풍요하게 누리고 있음을 새삼 깨닫고 기꺼이 그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겠다고 생각했다. 조의 표정은 더욱 상냥해지고 평소의 거친 목소리도 놀랄 만큼 부드러워졌다. 이제부턴 우리 집에 놀러와요. 우리 엄마는 참 좋으신 분이니까 로리에게 따뜻하게 해주실 거예요. 게다가 베스는 내가 부탁하면 노래도 불러줄 것이고 에이미는 댄스를 보일 것이고 매그와 나는 가정연극의 소도구 따위를 써서 즐겁게 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허락하실까? 문제 없을 거야. 조의 어머니께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여도 상냥해요. 로리는 다시 원기를 되찾았다. 우리가 이사를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댁 이외의 다른 집과는 전부 교제를 갖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책 속에서만 살고 외부에는 무관심이에요. 미스터 브루크는 내 가정교사인데 여기서 기거를 하지 않으니까 같이 외출할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난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어머, 그건 못 써요.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돌아다니며 친구를 만들면 재미있는 일들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내성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로리는 다시 얼굴이 붉어졌지만 내성적이란 말에 기분이 상한 것은 아니었다. 조의 표정을 보면 진정한 친절에서 나온 말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조는 학교를 좋아해요? 한참 만에 로리가 물었다. 아니, 학교엔 안 다녀요. 난 직업인이에요. 아, 직업 소녀인가? 할머님의 비서인데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성질이 고약해요, 그 할머니. 로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을 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조는 그의 몸에 밴 교양이 마음에 들었고 마치 할머니를 소재로 해서 한바탕 웃는 것도 괜찮다 싶어 성질 급한 노인의 얘기, 할머니가 기르는 푸들종의 개 이야기,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 앵무새 이야기, 도서실 이야기 등을 눈에 보일 듯이 늘어놓았다. 그리고 언젠가 점잖은 노신사가 마치 할머니에게 구원을 하러 왔었는데 강아지 포리가 그 신사의 가발을 물고 달아나 구원자를 당황케 했던 이야기에 이르러서 로리는 마침내 뒹굴며 눈물이 나도록 웃었다. 가정부가 무슨 일인가 싶어 보러 올 정도였다. 아,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좀 더 해줘요. 로리는 즐거움에 얼굴을 빛내며 말했다. 조는 자기의 시도가 성공한 것에 기분이 좋아져서 가정연극 이야기에서부터 네 자매의 조그만 세계에서 일어난 사건 중에서도 재미있는 것들만 골라서 얘기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화제는 책으로 옮겨갔다. 조, 그렇게 책을 좋아한다면 아래로 가봐요. 우리 도서실에. 할아버지는 외출 중이니까 염려할 것 없어요. 난 뭐 할아버지를 무서워하진 않아요. 조는 턱을 축혀들고 반박하듯이 말했다. 확실히 그런 것 같아. 로리는 경의를 담아 조를 보며 말했으나 속으로는 할아버지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만나면 조도 조금은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했다. 로리는 조가 원하는 대로 이 방 저 방을 모조리 구경시켰다. 끝으로 도서실에 오자 조는 특별히 기쁠 때 늘 그렇듯이 손뼉을 치며 펄쩍 뛰었다. 벽에는 책이 질비하고 그림과 조상이 그 사이를 장식하고 있었으며 기묘한 골동품들이 가득했다. 어쩜
이렇게도 멋질 수가 있을까? 빌로드의 의자에 푹 파묻히면서 조는 한숨을 쉬고 만족한 모습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데오도르 로렌스, 당신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소년이에요. 조는 감탄하여 말했다. 인간은 책만으로는 살 수 없어요. 로리는 맞은편 테이블 끝에 앉아 머리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그는 말을 계속하려 했으나 현관의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조가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어머, 할아버지가 오셨나 봐. 그래서 어떻다는 거지? 무서울 것 없다면서? 로리는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조금은 무섭나 봐. 하지만 무서워할 이유는 없어요. 로리의 병이 나 때문에 악화된 것도 아니고. 조는 문 쪽만 바라보면서도 다소 마음을 가라앉히려 애쓰는 빛이 역력했다. 악화는 고사하고 훨씬 좋아져서 감사해야 할 정도예요. 로리는 진심으로 말했다. 의사 선생님이 오셨어요, 도련님. 가정부가 로리에게 알려왔다. 금방 끝날 테니 여기서 기다려줘요, 조. 진찰만 받으면 돼요. 네. 난 여기만 있으면 귀뚜라미처럼 행복하니까. 로리가 나가고 조는 자기 혼자서 많은 책을 마음껏 감상했다. 조가 로렌스 할아버지의 당당한 초상 앞에 섰을 때 다시 문이 열렸다. 돌아보지도 않고 그녀는 서슴없이 말했다. 하나도 안 무서워, 이 할아버지. 왜냐하면 굉장히 고집스러워 보이지만 무척 상냥한 입과 눈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 할아버지만큼 미남은 아니지만 마음에 들어요, 난. 그거 참 고마운 말이군, 아가씨. 등 뒤에서 노인의 털털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로렌스 할아버지가 아닌가. 가엾게도 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지금 자기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가슴이 마구 뛰었다. 순간 그 자리에서 달아나고 싶은 충동을 느꼈으나 그건 비겁한 짓이고 자매들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조는 그냥 버티기로 결심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살짝 시선을 들어보니 노인의 눈은 장난스럽게 웃고 있지 않은가. 굵고 털털한 목소리로 노 신사는 말했다. 너는 내가 무섭지 않다는 건가? 네, 별로.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만큼 미남은 아니라는 것이지. 아니, 그만. 그리고 내가 고집쟁이라 이거지. 그저 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너는 내가 마음에 든다고? 네. 이 대답이 노인의 마음에 들었는지 소리내어 웃으며 조와 악수를 하고 손가락으로 조의 턱을 받쳐들고 가만히 들여다보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너는 할아버지의 정신만은 이어받았군. 그분은 참으로 늠름한 풍채에다 용기 있고 정의를 사랑한 사람이었어요. 그분과 친구였음을 나는 자랑으로 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조는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 우리 손자를 어떡할 셈이지? 이것이 노인의 두 번째 질문이었다. 그저 이웃간으로 사귀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조는 방문하게 된 연유를 설명했다. 저 애를 좀 더 명랑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네, 어쩐지 쓸쓸해 보여서요. 남자친구가 있었으면 해요. 우리 집은 모두 여자뿐이지만 뭔가 도움이 될까 하고 댁에서 받은 크리스마스 선물에 모두 감사하고 있어요. 조는 두서없이 열심히 짓거렸다. 아니 그건 그 애의 생각이었지.
그때 그 가난한 사람들은 그 뒤에 어떻게 지내나? 이젠 괜찮아요. 조는 어머니가 유복한 친구를 설득해 그 가엾은 일가를 돕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어머니도 옛날에 아버지하고 똑같군.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까지. 날씨가 좋으면 어머님을 찾아뵙지. 그렇게 전해줘요. 아, 티타임을 알리고 있군. 자, 같이 가서 이웃 간의 교제를 계속해줘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럼. 로렌스 노인은 옛날식으로 조에게 팔을 빌려주어 잡게 하고 안내를 했다. 아니,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 노인은 걸음을 멈추었다. 로리가 계단을 뛰어내려온 것이다. 그는 또 완고한 할아버지와 조가 정답게 팔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돌아오신 줄은 몰랐어요. 로리가 말하자 조는 자랑스럽게 윙크를 살짝 했다. 그런 것 같군. 계단에서 마구 뛰는 걸 보니, 자, 차나 마시자. 신사답게 행동하는 거야. 노인은 소년의 머리를 귀엽다는 듯이 쓱 잡아당기고는 앞서서 걸었다. 노인은 홍차를 4잔이나 마시면서 말없이 젊은 두 사람을 관찰했다. 자기 손자에게 일어난 변화는 노인도 뚜렷이 알 수 있었다. 소년의 얼굴은 밝고 뺨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태도도 활발해졌고 웃음소리도 정말 즐거운 듯 했다. 이 소녀의 말대로야. 이 애는 외로운 거야. 이 조그만 소녀들에게 어떤 힘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볼까? 로렌스 노인은 두 사람이 제잘되는 소리를 들으며 이렇게 생각했다. 티타임이 끝나고 조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로리는 아직도 보여줄 것이 남아있다면서 조를 불이 켜진 온실로 데리고 갔다. 거기는 마치 동화의 나라 같았다. 꽃이 만발한 양쪽 벽, 부드러운 광선, 축축하고 향기로운 공기, 천장에서 늘어진 덩굴과 나뭇가지 통로를 오가며 조는 꿈나라에 있는 심정이었다. 새로 사귄 친구는 손에 가득히 아름다운 꽃을 꺾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묻고 나자 조의 마음이 환히 밝아질 듯한 행복한 미소를 띄우며 어머님께 이걸 드려요. 보내주신 약은 정말 효력이 좋았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온실에서 돌아오니 로렌스 노인은 넓은 거실의 난로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조의 마음은 뚜껑이 열린 채로 있는 그랜드 피아노에 끌렸다. 로리가 치나요? 조는 존경의 시선으로 로리를 돌아보았다. 가끔. 로리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한번 쳐봐요. 베스에게 얘기해주게요. 조가 먼저 쳐봐요. 난 전혀 못 쳐요. 하지만 듣는 건 좋아해요. 로리가 피아노를 치고 조는 꽃다발에 코를 묻은 채 열심히 들었다. 로리는 숙달이 되어 있어서 우쭐대지도 않고 잘 쳤다. 때문에 그에 대한 경의와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베스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지만 말로 나타내지는 않았고 그만큼 더 칭찬을 했기 때문에 로리는 수줍어서 쩔쩔맸다. 마침내 할아버지가 조언을 해야만 했다. 그만 아가씨. 너무 칭찬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확실히 로리의 피아노는 그리 형편없지는 않지만 그러나 음악보다도 중요한 일을 해 주었으면 해요. 벌써 돌아가려고? 아, 여러 가지로 고마워요. 또 와요. 어머님께 안부 전하고. 그럼 안녕, 닥터 조. 노인은 조와 악수를 했으나
뭔가 불만이라도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현관까지 왔을 때 조는 자기가 뭐 잘못한 게 있느냐고 물었다. 아니야, 할아버지는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싫어할 뿐이에요. 어머, 왜? 다음에 얘기하지. 존이 바래다 줄 거예요. 난 아직 밖에 못 나가니까. 혼자서도 문제 없어요. 그럼 안녕. 고마워요. 또 올래요? 병이 나 반드시 우리 집에 오겠다고 약속한다면. 약속해요. 안녕, 로리. 안녕, 조. 이날 오후에 조가 겪은 여러 가지의 모험담을 듣고 온 가족들은 저마다 로렌스 댁으로 달려가고 싶었다. 마치 부인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고, 매그는 온실을 구경하고 싶었고, 베스는 피아노 얘기에 한숨을 쉬었고, 에이미는 그림과 조각을 보고 싶었다. 엄마, 로렌스 할아버지는 어째서 로리가 피아노 치는 것을 싫어할까? 글쎄, 잘은 모르지만 로리의 아버지가 이탈리아 여자와 결혼한 탓이 아닐까? 그 여자는 음악가였어. 굉장히 얌전하고 아름다운 여자였는데 할아버지는 싫어하셨지. 로리가 어렸을 때 양친이 죽어서 할아버지가 로리를 데려왔지만 로리가 피아노를 치면 그 여자가 생각나 싫어하나 보지. 어머, 로맨틱해. 매그가 탄성을 올렸다. 으이, 시시해. 로리가 원하면 음악가가 되게 해줘야 될 텐데 괜히 싫은 대학에나 가게 하고. 조는 화를 냈다. 어머님이 보내주신 약이라니 로리도 꽤나 말재주가 있는데. 매그가 칭찬했다. 젤리를 맛있게 먹었나 봐. 얘 좀 봐, 조. 로리는 너를 두고 한 말이야. 정말? 조는 뜻밖의 말에 눈이 둥그레졌다. 이런 멍청이, 칭찬을 받고도 모르다니. 매그가 어른처럼 말했다. 그런 건 아무래도 좋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 잘해줘요. 로리는 엄마가 없으니까. 집에 초대해도 좋죠, 엄마. 그럼 너의 새 친구는 대환영이야. 매그, 아이는 되도록이면 아이로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난 내가 아이라고는 생각지 않지만 아직 10대도 되지 않았어. 에이미는 엉뚱한 말로 끼어들었다. 베스는? 난 철로 역정을 생각하고 있었어. 베스의 귀에는 다른 사람들의 얘기가 전혀 들리지 않았다. 모두가 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고 늪에서 기어나와 고난의 문을 지났어요. 그리고 정신없이 급한 비탈을 기어올랐어요. 어쩌면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이웃 저택은 우리들의 미의 궁전일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선 사자를 때려잡아야지. 조는 이러한 베스의 상상력이 매우 마음에 들었다.